한때 배럴당 70달러를 넘보던 유가가 지금은 60달러대 초반으로 다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가 강하게 회복되지 않는 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신뢰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슈퍼사이클까지 거론되고 있는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근에 국제 유가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유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그 유가가 하락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최근에 유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예, 러시아. 예,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러시아의 유럽으로 들어가는 노드스트림 2에 대해서 가스관 사업을 갖다가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러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오히려 증산을 통해서 시일 기업들한테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1차적으로 유가를 갖다 하락으로 이끌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2차적으로는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좀 수요 측면에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 쪽에서 그동안 계속 제기해왔던 락다운의 추가적인 연장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보급화가 제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요 측면에서도 조금 더디게 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곧 있으면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또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은 좀 꽤 긴 기간 동안 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유럽 쪽에서 과연 이제 코로나 락다운인데 그냥 집에서만 머무를까? 요 최근에 뭐 락다운 했었음에도 밖으로 나왔었고 시위하는 걸 갖다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한 번 더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 단에서 유럽 쪽에서 노이즈가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수요 측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일단 추가적인 하락 여력이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여력이 남아 있다. 예. 예.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저희는 하단을 갖다 WTI 기준으로 55불까지 일단 내려다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2차적으로 봤었을 때는 50불 초반대까지도 우리가 열려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구간 같은 경우 2분기에 좀 더 국한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수요 측면에도 수요 측면이지만은 일단 지금 수요가 회복된다라는 얘기가 많고 제조업 PMI도 올라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이게 수요에 적합한 레벨인가를 갖다 놓고 봤을 때 그렇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구간이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일단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의 감산한 영향들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작이 왜곡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이란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이야 로하니 정권이 레임덕 상황인데 6월 18일 날 이제 새로운 이란의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난 이후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에 대해서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떠오를 거고 이것이 가격에 프라이싱 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의 유가가 적합한지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석유 장관 같은 경우는 오펙 플러스 회의 이전 때 제발 증산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줬고 예. 이머징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유가가 대략 50에서 60불이 가장 적정하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만큼 체감 유가를 놓고 봤었을 때 이머징 단에서는 지금은 유가가 50에서 60불 수준이 아니라 체감 유가 기준으로는 거의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회복 속도를 좀 둔화시킬 수 있는 우려 역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 2분기 때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1차 WTI 기준으로 1차 55달러, 2차 50달러를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WTI가 57달러 정도니까 거의 1차에는 좀 근접해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유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2, 4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원자재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유가와 비슷한 형태로서 움직일까요?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뭐 봤었을 때 다른 원자재들 역시도 결국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측면에서 리스크가 좀 많이 노출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가만 놓고 봤을 때 단순히 우리가 수급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개별 원자재들도 수급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매크로 측면에서 2분기는 조금 우리가 위험할 구간이다. 왜? 크게 저희는 좀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유동성입니다. 지금의 원자재 시장이 원자재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그렇고 유동성빨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유동성의 증가율 그로스를 갖다 놓고 보면은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대략 글로벌 주요 12개국의 유동성 증가율이 19.6%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언제쯤부터 유동성을 다 확대했냐면은 못해도 3월부터 5월부터
3월에서 5월까지를 갖다 기점으로 해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럼 기저효과에 이제 노출된다는 겁니다.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YY 그로스대로라면은 증가했지만은 MOM 그로스대로라면은 전월 대비했었을 때 마이너스 0.2% 감소했고, 예. 즉 1년 만에 그로스가 둔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저효과가 종료되는 구간에 노출됐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먼저 정책의 점진적인 정상화를 먼저 알려줬고, ECB 같은 경우에는 PEPP 증가속 매입 속도를 더 확대하겠다 했지만은 그렇다고 전년만큼 확대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페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금리의 상단이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걸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유동성의 그로스가 그동안 원자재 그로스 상승률이 이 유동성의 그로스와 같이 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구간이 2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달러입니다. 결국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상대 성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논 US 대비 상대적으로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달러가 결정됩니다. 원자재는 달러와 역의 상관관계고요.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페드가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갖다가 6.5%로 4.2%에서 상향 조정해줬고, ECB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럽의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할 우려가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인 락다운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미국의 성장률이 중국보다도 전망치가 높기 때문에 기저효과일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상대 성과 측면에서 더 강해지고, 그게 가장 강해지는 구간이 2분기다. 그럼 달러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원자재는 이때는 리스크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분기는 여전히 저희는 원자재 측면에서 조심해야 될 구간, 달러 인덱스의 2분기의 상단은 95포인트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던 게 특히 작년도에 유동성을 많이 풀었던 영향이 있는데, 이제 유동성 증가 자체가 상당히 정체 상태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달러가 2분기에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유가와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할 때 심지어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봤을 때의 슈퍼사이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 역시도 사실 작년부터 원자재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봤었습니다. 올해 연초 때도 되게 원자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을 했지만은, 다만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슈퍼사이클이라고 논했었을 때 저희는 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슈퍼사이클은 아니고 오히려 소순환 주기 내지는 양극화이지 않겠는가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대표적으로 에너지 섹터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원자재 산업에서 대략 뭐 50%대를 갖다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거 갖다 놓고 본다면은 유가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과거처럼 70불, 100불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이번 유가 하락에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했었던 부분은 결국에는 수요는 회복되고 있지만은 작은 공급 이슈에도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세 번째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없이는 수급 재균형을 갖다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놓고 봤었을 때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공급입니다. 정말 공급이 타이튼가 갖다가 놓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놓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공급을 선행하는 주요 세븐 시스터즈 에너지 기업들의 캐펙스 대비 매출 비율을 갖다 놓고 보면은 대략 10년가량 공급을 갖다 선행을 하는데, 2024년까지도 공급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원자재 빅사이클을 갖다 만들어내고 차화정 랠리를 갖다 만들어냈던 중국 역시도 산업화가 부재한 상황이죠. 2000년, 2010년 이후로 계속 원자재 섹터가 대부분 부진했었던 이유는 중국이 산업화 구조조정을 갖다 계속 추진을 했었고, 친환경 중심으로 성장을 갖다 바꿔나갔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를 갖다 놓고 본다면은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우리가 놓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고요. 다만 메탈 섹터는 그나마 좀 나은 형국입니다. 메탈 같은 경우에는 광산들의 캐펙스 사이클을 갖다 놓고 본다면 구리나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캐펙스가 대략 못해도 2년에서 3년가량은 여전히 공급이 앞으로 타이트할 거라고 좀 접근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금속 섹터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섹터보다 좀 더 양호하고, 특히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친환경 인프라, 즉 태양광,
풍력, 원전,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전기차 충전 시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메탈단에서 특히나 구리단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탈과를 갖다 좀 에너지랑 비교해서 본다면은 양극화가 오히려 맞지 않은가. 원자재 슈퍼사이클보다는 전반적인 포지션을 갖다가 갖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선별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슈퍼사이클에 오려면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그 뒷받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자재 슈퍼사이클보다는 소순환 정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금속 섹터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원자재 섹터 쪽은 금속 쪽인가요? 특히 주목하고 있는 원자재 쪽은 어느 쪽입니까? 결국에는 구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수급 측면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한 부분이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도 광산들의 캐펙스 사이클 놓고 보면 2, 3년가량 공급은 타이트하고 최근에 사우선 카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캐펙스 투자가 과거에 계속 부진했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구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친환경 인프라가 굉장히 각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인프라, 전력 생산 시설이기 때문에 동선이 결국엔 수요가 니즈를 갖다 끌어내겠고 바이든표 친환경 인프라라든가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5차 5개년까지도 봤었을 때 태양광, 원전, 풍력까지 보면은 전력 캐파를 갖다가 못해도 1300기가와트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 같은 경우는 1100만, 거기다가 UHV라 해가지고 특고화 성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중이 50%까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분명 금속, 특히나 메탈 중에서 구리가 가장 긍정적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물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매크로 측면에서는 2분기가 저는 주의될 구간이라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봤자 전고점이 예전 고점인 톤당 1,500달러이기 때문에 이 업사이드가 해봤자 10에서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갖다 통해서 달려들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긴 그림의 시각으로 했었을 때 조정 구간 때 조금 더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구리에 특히 관심을 좀 가져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